저는 작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올해가 결혼 2년 차네요. 저희는 그동안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이 다들 기피한다는 홀어머니의 아들이거든요. 무조건 홀어머니를 둔 아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홀어머니들은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연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설득하면서 했던 얘기가 자기는 둘째라 제가 하는 걱정들이 해당이 없대요. 위로 형이 계시거든요. 결혼한 형도 있고 이미 며느리도 있으니 자기한테까지는 엄마가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남편 주장이었어요. 근데 말뿐인 남편을 덜컥 믿기도 뭐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 기간은 쌍방 합의를 통해 3년으로 정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피임도 하기로 했고요. 이게 부모님들 세대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양가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저희 친정 사이에 위기는 없었어요. 위기가 있으면 이상할 수준이긴 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연락도 무조건 저를 통해서 하셨고 무리한 요구는 절대 안 하셨어요. 남편이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으니 불만이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시댁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어머니께선 며느리는 시댁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살짝 함부로 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나마 저는 얼굴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어색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모질게 대하시는 게 있었는데 먼저 결혼한 형님께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게다가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만큼 편해서 그런지 부려먹기도 많이 부려먹으시고 정말 심하다 싶을 만큼 막대하셨어요. 호칭은 야가 기본이고 툭하면 왜 이렇게 했냐?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아주버님이 잘못한 것도 다 형님 탓이라 하시고 딸만 낳은 것도 형님 탓이라고 하셨네요. 지지리도 부족한 여자를 받아줘서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하시고요. 옆에서 들으면 제가 막 소름이 돋아요.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못 참을 것 같은데 형님은 그걸 다 듣고 넘기셨어요. 제게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해도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뻔히 보이잖아요.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요.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남편이 설득을 해서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에게도 형님 대하듯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때는 그냥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때 남편이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했던 약속이 1년에 딱 2번만 시어머니와 만나게 하겠다였어요. 명절 때만 만나면 되고 그 외에는 절대로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못하게 막겠다는 소리죠. 1년에 딱 2번이라는 것에 흔들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남자와 살아도 시댁 스트레스가 없지 않겠죠. 그렇다면 시댁 식구들을 변화시키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남자보다는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막겠다는 이 남자가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자기가 뱉었던 대로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게 해줬어요. 제 휴대폰에 시어머니 번호는 그냥 차단을 해놓고 저를 찾는 전화가 와도 다 중간에 끊어줬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거리두기 아닌 거리두기를 하며 지내는 동안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번호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질 시간도 없었거든요. 형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시니까 더 멀게 느껴질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잠잠하던 제 일상에 핵폭탄이 날아들었어요. 그 전쟁은 형님의 전화 한 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나 이혼해. 어머님이랑 살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나 살려고 이혼해. 형님, 그리고 서방님 너무 믿지 마. 그 집 식구들 다 똑같아. 동서가 아는 것보다 어머님은 더 지독한 사람이고 그 아들들도 똑같아. 저희 남편이요?
나는 동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니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더 얘기해주지도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믿던 말던 동서 자유지만 동서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당하고 살지 마. 저는 형님과 만나서 더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 형님과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이미 형님은 시어머니 댁을 떠나셨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 입으로 듣지 못한 것에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터인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게 어떠한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제게 시댁에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 느꼈어요. 여자의 촉이랄까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이혼하신다며? 왜 말 안 했어? 괜히 우리 집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랬지. 그래도 이런 건 얘기해야지.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얘기잖아. 아니야, 우리랑은 상관없어. 형수님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 형이 벌어온 돈도 다 날려먹고 정신이 이상해서 병원도 다닌다고 하더라고. 횡설수설하는 남편을 보고 제 생각은 이랬어요. 셋이 작당해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들은 피해자인 척, 죄 없는 척 하려는 거구나. 형님이 집안의 돈을 다 날려먹었으면 시어머니 성격상 형님 팔이나 다리 하나쯤은 부러졌을 겁니다. 병원을 다니셨다면 그 원인은 시어머니셨을 거고요. 근데 사람 매도하는 거 한순간이더군요. 심지어 이런 말들을 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믿던 남편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와 부딪혀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너 전화 잘했다. 안 그래도 너네 집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형님 이혼하신다면서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이다. 이제 난 이 집에 정 떨어져서 더 이상은 여기 못 살겠다. 너희 집에서 살아야겠다.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장남이랑만 살라는 법 있냐? 우리도 가족 아니냐? 저 아직 어머님하고 가족 아니에요. 저희 혼인신고도 안 됐고 어머님하고 저는 아직 남남이에요. 뭐? 혼인신고가 안 됐다고? 어머님 말씀 들으니 잘했다 싶네요.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같이 사세요.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겠다.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형님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시어머니가 계시니 남편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형님께 어떻게 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시어머니와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기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계속 질척거리며 매달렸어요. 나중에는 저를 남편 등쳐먹으려고 결혼한 여자로 몰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산 건 사실이니 제가 이혼을 원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답니다. 우리 이혼의 원인은 시어머니고 원한다면 형님과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꼬리를 내렸네요. 저는 제가 사들고 온 살림살이들을 죄다 헐값에 처분하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터무니없는 값에 처분하느라 손해는 컸지만 제 인생 구제한 값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기절하실 뻔 하셨어요. 엄마가 쓰러지시는 걸 아빠가 겨우 잡으셨죠. 일단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에 1차로 놀라시고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2차로 놀라셨죠. 그리고 혼도 났어요. 이런 중대사를 부모들에게 숨겼다는 거요. 그래도 혼인신고를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하셨네요. 제가 남편과 헤어졌다는 걸 형님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형님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신호음이 가는 것으로 봐서는 번호가 살아있다 판단하고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 인생 구제했다고 감사한다고 적었어요. 물론 답장은 없었지만 형님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께 감사하면서도 힘드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형님은 친하지도 않은 저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가셨는데 말입니다. 비록 저희의 인연은 이렇게 끝났지만
언젠간 길에서라도 형님을 마주친다면 그땐 정말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3년이라는 시간 내에 이런 사건이 터져줘서 다행이었죠. 당분간은 남자에 대한 생각이 없을 듯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하려는 저를 말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제 결혼 생활은 망했지만 다들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